영어 한 다음에 국어를 할 건데요. 저희 영어 선생님 브로셔, 저희 학원 선생님들 나와 있는 브로셔가 있습니다. 저희가 뭐 동네에 있으니까 동네 학원이라고 작은 학원이라고 뭐 그냥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들 다뭐 재종반 경력들 다 있으시고요. 그리고 재종반 선생님들이고 각 학원 대표 강사들 계시고 12인계도 출강하시고 정말 좋은 분들만 여기 계세요. 그냥 단순하게 저랑 뭐 안다? 저희는 그냥 뭐 선생님하고 원장하고 제가 뭐 원장님이랑 얘기는 제가 그냥 학원 운영을 하니까 그런 거고요. 다들 저한테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고 제 선배분들이고, 제가 선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 선배분들이고요. 진짜 실력자들, 너무 실력자들이신데 어머니께서 그냥 대형만 잡고 다니시죠. 왜냐면 그게 어떻게 보면 그냥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니까. 근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 솔직히 말씀해 다른 데서는 정말 최성민 선생님도 다른 데서는 뭐 30명, 뭐 50명 이렇게 수업을 하시는 분인데요. 여기서는 몇 명이 되더라도 수업을 그냥 진행을 하십니다. 어떨까요? 네, 참 고맙죠. 소수 인원만 가지고도 수업을 해주시니까. 근데 학생들한테는 진짜 똑같은 수업인데 집중도가 다르겠죠. 30명 앉아있는 수업이랑 50명 앉아있는 수업이랑 10명 앉아있는 수업이랑 선생님의 관심도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수강료가 그렇게도 뭐 많이 내느냐 그것도 아니니까 영어에서 좋은 기회에 좋은 수업을 받으실 수 있는 수업이다 하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영어 선생님, 전종 선생님께서는 작년에 고3 애들을 가르쳐서 이제 대학을 마무리 지었죠. 모든 학생, 전 수강생 100% 성적 다 올랐습니다. 성적 떨어진 애들이 없고요. 고1 때 모의고사 7등급이었던 애도 있고 6등급이었던 애도 있어요. 근데 고3 때까지 가르쳐서 지금 다 2등급 이상으로 올려놓으셨습니다. 뭐 내신은 어려우니까 상문 내신이. 상문 영어는 조금 괴랄합니다. 되게 제 표현이 아니라 졸업생들 표현이에요. 괴랄하다. 그만큼 그 준비한 기간 괜히 아깝다. 영어학원 뭐 3일씩 가고 그게 너무 아깝다. 그 시간 동안 딴 공부할 걸. 준비된 애들이 점수가 나오는 게 성능고 영어 내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작년에 이제 제가 아까 가르쳤던 뭐 2등급이었던 애가 진짜 잘하는 애인데 2등급 실수해서 2등급 나오니까 이제 2학기 때 1등급으로 올려놓으니까요. 영어 진짜 잘해요. 딱 이틀 공부하고 영어 학원 안 다니고 영어 시험 전날 이틀 공부하고 1등급 나오는 애입니다. 상문 영어 내신을. 그만큼 어려운 시험을. 즉 만들어진 애들이 상문 영어에서는 이미 승부를 보고 있다. 근데 그만큼 영어는 길게 보고 가셔야 돼요. 언어니까 길게 보시고 조금 꾸준하게 트레이닝 한다라고 보시고, 내신에서 후기 안 나오면 수능까지 끌고 가면 무조건 만들어낼 수 있다. 제가 정말 자랑할 수 있는 영어 선생님입니다. 그만큼 실력 출중하시고요. 애들한테 관심도 정말 많으시고요. 거기다가 필요하시면 입시 상담도 가능하세요. 왜냐면 재종반 원장님 역할을 계속 하셨거든요. 재종반에서 거의 20년 이상을 계속 학생들을 대학을 보내고 하신 분이라 입시 컨설팅도 좀 필요한 부분은 지도받을 수가 있습니다. 입시 부분에서 어머니들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상담하시면 또 그런 부분도 충족하실 수 있고요. 학생들한테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해주세요. 학생들의 그 진로를 찾아가는 데 도움이 많이 받습니다. 실력도 출중하시니까요.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나가시죠.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영어 전종호 선생님입니다. 제가 현장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 자료가 따로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만 제가 국수시대 학원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영어가 있어요. 다 모으시더라고요. 여기 영어생이 2분이나 계십니다.
되게 놀라운 거예요. 국수 시대인데 영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숨은 고수라고 생각하시면 원장님께서 뭐 저를 이렇게 좀 예쁘게 포장해 주셨는데 저 아이들이 좋아서 이 직업을 시작을 했고요. 제가 학교에서 기간제도 해봤고요. 경험을 좀 많이 했습니다. 재수반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반에 31살짜리 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졸업하고 의대 가겠다. 근데 하는 거 보니까 갈 것 같아요. 기본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귀한 시간을 내주셨으니까 상문 영어 말 많이 들으셨잖아요. 방법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고 마무리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서울고 없으시죠? 네. 상무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고가 아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상문고는 어쩌면 상징적인 고등학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1순위로 상문고를 쓴 이유는 우리 아들도 서울대 좀 어떻게 좋은데 상위권에 아주 특화된 학교입니다. 거기 안에 들지 못하면 좀 많이 아쉬워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현재 어느 정도인지 그걸 판단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니들 5등급제 되는 거 어떻게든 다 들어보셨어요?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정확히는 다 몰라요. 열어봐야 돼요. A등급, 1등급. 그래서 그 부분 제외하고 상문고 영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이 수업하기는 힘들고 제가 필요한 것만 딱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학생들이 있어야지 겁을 먹는데 어머니들이 겁먹고 가서 집에 가가지고 좀 이렇게 얼음장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상문고입니다. 최상위권 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래서 선택을 하신 거고요. 상문고 내신 영어 특징. 네. 서초구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강남에 있는 그 잘하는 애들보다 영어는 가장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우리 학생들이 준비돼서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학교에서 수업을 해요. 이게 굉장히 큰 낭패입니다. 수학은 공통 수학부터 천천히 나가거든요. 근데 영어는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6학년이 고3 수능 준비하고 그래요. 아마 선행 막 시키셨죠. 외국인도 붙이고. 근데 그게 고1 되면 리셋이 돼요. 아, 왜 영어 어학원을 보냈지? 하나도 쓸모가 없네. 딱 하나 쓸모 있어요. 1학기 수행평가. 영작해가지고 정해져 있습니다. 과학이 정해진 것처럼 영어도 정해져 있어요. 영어 수행평가 영작해서 암기해서 발표하기. 그걸 제가 다 써줍니다. 애들한테. 어머니가 부탁을 해요.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AI, 챗 GPT 이용해서 씁니다. 기가 막혀요. 근데 뭘 못하냐? 못 외웁니다. 근데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보고하면 기본 점수는 좋아요. 그러니까 과학처럼 수행평가는 참여만 하면 기본 점수를 주기 때문에 수행평가는 큰 차이는 없어요. 1학기 첫 수행평가는 말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문해서 일단 하는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아까 원장님께서 저를 소수로도 놓고 한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70명 놓고 수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한 명을 놓고도 수업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되게 뭐라고 할까? 아이가 필요한 게 있으면 받아줘야 되거든요. 여기 어렵게 앉으셨는데 우리 아이는 영어를 잘 못해요. 또 잘해요. 그건 3월이 돼봐야 합니다. 중학교 내신 학원 안 다녀도 90 맞습니다. 달달하면요. 그 이유가 3월 달에 그 아이가 제대로 했는가가 보이는데 두 번째는 상문고 시험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어법 내문학. 어법으로 기준을 삼습니다. 근데 보통 어법 문제가 아니에요. 수능은 밑줄이 주어져 있거든요. 근데 상문은 밑줄을 다 그어놔요. 문장을. 그게 차이예요. 고르라는 게 아니라 다 그어줘요. 왜 그 잉크 낭비하게 다 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틀린 거 골라서. 그것도 한 개가 아니고 모두 고르시. 그게 두 문항입니다. 그게 배점이 6.4점이에요. 6.4점. 그래서 영작 두 문항, 어휘 두 문항, 어법 네 문항에서 합 25점입니다. 다 틀렸어요.
그래도 9등급제에서는 3이 떠요. 얼마나 어려워요. 이걸 다 틀려도 9등급제에서는 3이 틀 정도로 어렵습니다. 자, 세 번째, 요거는 제가 뒤에 편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시험 시간 안에 문제를 다 풀지 못합니다. 절대 못 풉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것 때문입니다. 이걸 먼저 보겠습니다. 범위가 중학교 때는 교과서 단락 2과에 학습지 6장 정도. 주관식은 뭐 거의 암기하듯이 하는데, 먼저 공통영어 1이라고 썼는데요. 아까 우리 과학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이제 1, 2로 나뉩니다. 1학기 때는 1, 2학기 때는 2. 4과씩 돼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2과씩 중간기말을 봐야 되는데, 상문고는 교과서를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받기만 하고 출제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일반 타 고등학교 서초고만 봐도 교과서 문제를 출제해. 그만큼 난이도가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상문고 문제를 왜 시간 안에 풀 수 없냐? 일단 교과서는 작년 기준으로 출제하지 않았고요. 그다음 학교 부교재는 고퀄리티는 아니고 그냥 갱지 좀 이렇게 재본해서 총 30문항씩 120문항, 1학기 중간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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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개 이런 식으로 이 자료는 추후에 원장님께서 이제 필요하시면 출력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입니다. 3월 26일이 첫 모의고사입니다. 이거 가지고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 영어를 실제로 기준을 삼으셔야 돼요. 점수 알려드릴게요. 90점을 넘지 못한 아이는 아이를 다시 보셔야 돼요. 만약에 90을 넘지 못했으면 잘하는 게 아니었구나. 왜냐면 100이 많거든요. 90, 1등급 이런 거 속지 마시고, 우리 엄마들이 그래요. 2, 3등급이요. 이 말은 2등급 한 번 맞고 항상 3등급이거든요. 정확하게 가야 돼요. 우리 애는 인지, 아니야, 85점이야. 수치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범위를 줘요. 보고하기 위해서. 그럼 아이는 인줄 알아요. 이 모의고사를 보고요, 이걸 시험 범위에 넣습니다. 그럼 3월 26일 날 시험 보고 4월 25일경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한 달 후에 그걸 시험 범위에 추가해요. 8문항만. 그게 딱 패턴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졌으니까 준비하면 되잖아요. 그래요. 오늘부터 준비하시면 돼요. 집에 가셔가지고 이 책을 사면 됩니다. 이 책을 사면 돼요. 작년에 바꿨습니다. 말이 많았거든요. 그 전에 이제 레스큐라고 잘 안 쓰는 교재인데, 제가 이 교재를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세듀라는 회사에서 어휘끝 시리즈가 있습니다. 중학 시리즈부터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는 고등을 해야 돼요. 고등을 해야지 맞습니다. 왜냐면 고1 시험 문제는 이 단어가 아니라 그냥 고등 단어 정도인데, 많이 들어보셨죠? 워드마스터 2000. 전국의 모든 애들이 다 갖고 있어요. 재수할 때도 가져와. 너 단어 짤 거냐? 그거 했어요. 그거부터 외워요. 어려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가 글을 읽어가는 힘은 기본 단어거든요. 그게 지금 뻥 튀겨가지고 애들을 이걸로 해버려요. 이 책은 3학년들이 하는 책이에요. 그 말은 너희들 다 준비돼서 왔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수업 및 진도를 나갑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30문항 정해져 있습니다. 2학년 모의고사 절반, 1학년 모의고사 절반. 다른 동동만 하더라도 고2 모의고사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상고는, 대상동고는 고1, 고2 모의고사를 넣습니다. 범위요? 저는 알고 있죠. 적으셔도 됩니다. 작년 3월하고 고2 3월을 주로 됩니다. 작년 3월 모의고사하고 1학년 2학년, 그게 첫 파트예요. 그걸 교묘하게 섞고, 다음 시험은 6월달 때 들어가요. 고1 6월, 고2 6월, 그 다음은 고1 9월, 고2 9월, 이런 식으로 2학년 거를 섞어서. 겁내지 마세요. 이건 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겁을 들린 게 아니에요. 이게. 저희가 겁내야 될 건 수학이죠. 수학에 많이 투자하시잖아요. 아이의
상황을 판단하시는 게 어머니 역할이신데 이 중에 분명히 우리 아이 영어 제대로 안 됐다라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면 보내세요. 저 상문고 영어 하시는 스테인제 그 선생님 알거든요. 그분 잘하십니다. 잘하는 애들한테 잘해요. 자기에게 맞는 아이는 반죠. 그러니까 아이가 사무엘 시험을 봤는데 90을 못 넘기면 그 점수를 조금 의심하셔요. 그게 이제 팩트고, 그게 안 되면 읽기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상태라고 하시고, 90 넘으면 기본기가 그래도 있어서 다듬기만 하면 5등급제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상문고에서 내신, 그리고 여기가 세특을 기가 막히게 써줘요. 근데 본인이 있습니다. 본인이 준비해서 학교 선생님이 써주진 않아요. 잘못 아시더라고요. 잘 보이면 도움을 주는데 본인이 어느 정도는 써서, 그러니까 적극적이어야 돼요. 아이가 적극적이어야 되거든요. 제가 수업할 때 말 한마디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옆에 가가지고 말을 걸어요. 왜?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학원에, 큰 학원을 보내면 가만히 있습니다. 끝날 때 그냥 가요. 펜 한 번 안 들어요. 펜을 들게 해야 돼요. 옆에 앉아서. 자, 왜 어려운지 아시겠죠? 이걸 아이들이 들어야 되는데 어머니들이 이게 좀 아쉽습니다. 가서 겁을 주세요. 어이 그 수능이. 그래서 시간 안에 못 푸세요. 자, 대비 방법 있습니다. 자, 이걸 쓴 이유는 아시다시피 수능하고 내신이 같이 가죠. 정시에서도. 네. 우리 중3 이제 고1 되는 친구들. 제가 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제 아이도 이제 고1입니다. 고1이기 때문에 입시 관련돼서는 제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려고 할 거예요. 당연히 제 아이가 고1인데 남들이 알려고 하는 것보다 제가 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보를 누구한테 주겠어요? 우리 학생한테 주겠죠.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1학년 때는 똑같아요. 1학년 때는 진로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점수 따는 거. 2학년 때 진로 뭐 하지? 그건 1학년 성적 나와봐야죠. 1학년 때는 똑같습니다. 그냥 다른 거 차단하시고 공통이기 때문에 여러 말 듣지 마시고 그냥 공부, 공통영어, 공통국어 그거에 충실하시면 되겠습니다. 난이도는 왔다 갔다 합니다. 절대 난이도 조절 못합니다. 수능은 난이도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려요. 1%에서 10% 아이들 수준을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중간은 유지할 수 있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올해 우리 저랑 3년 했던 친구입니다. 상문고 1, 2, 3학년 3년 해서 올해 그 친구들 졸업시켰거든요. 말 그대로 진짜입니다. 7에서 2배서 갔습니다. 읽지도 못했는데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7에서 7이었으면 중학교 때 어떤 학생인지 아시겠죠? 근데 힘들었죠. 안 나와요 학원을. 그럼 전화 안 나오죠. 당연히 얘가 나오겠어요? 단어 안 외우죠. 서서히 하게 해야 됩니다. 달래야 돼요. 옆구리도 찌르고 협박만 해서는 안 돼요. 뭐가 있냐? 대화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저희 학원 선생님들의 그런 분위기여서 여기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결이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수능 난이도는 신경 쓰지 마시고 고1 내신 하다 보면 수능도 된다. 다음, 자, 요거는 이제 뭐 체문항이 문항을 제가 이렇게 써드렸는데 아까 뭐 어휘 몇 개, 어법 틀린 거, 어휘 수능에서 단어 이유에 맞는 거. 그러니까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영영풀이 해놓고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단어 주고 뜻 쓰는 문제가 아니고 영영풀이를 줍니다. 그리고 이 중에 몇 개가 맞냐? 이렇게 선택된 것도 아니에요. 몇 개의 단어가 있습니까? 보기 20개 단어 주고 영영풀이 한 6개 주고요. 과연 여기에 맞는 것들은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희한하게 전혀 수능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하죠. 근데 얘 배점이 4점이 넘어요. 근데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소수령. 소수령이 오히려 쉬워요. 각 지문에서 중요한 거 30개 그냥 외웁니다. 소수령이 오히려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지문을 공부하면 거기서 낼 만한 게 있거든요. 그건 선생님들이면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그래도 표시를 해줘요.
아이들 3개. 그러면 최소한 3개 이상은 그래도 찍어. 여기 근처에 선생님 다 찍는 자잖아요. 저도 찍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다 찍는데요. 저가 가서 좀 배워야 되겠어요. 어떻게 찍는지. 사실인지. 그래서 30개 주면 애들이 해요. 하루에 하나씩. 근데 몰아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미리 준비를 해서 3월 개강하면 줍니다. 왜? 빨라야 돼요. 진도가 학교보다 빨라야 돼요. 그럼 들어가기 전에 미리 주죠. 자, 일단 이거부터 계속해서 읽어. 하루에 하나씩 해. 그렇게 해놓으면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이게 이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미리 시험 범위를 알기 때문에. 출제할 수 있는 범위. 자, 보이시나요? 대충 이건 이제 아주 학생들에게 겁을 줘야 되는데 보시면 밑줄이 많죠. 네, 그냥 다 그어요. 이게 다 그어 놓고요. 그 중에 2개, 3개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밑줄을 하나만 주어주면 좋잖아요. 근데 다행스러운 건 이게 부분 점수. 그래서 애들이 3개 중에 2개 맞잖아요. 엄청 좋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틀린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한 번으로 찍어라. 정 안 되면 1점이라도 먹자. 9등급제에서는 그게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근데 5등급제도 어쩌면 또 더 나을 수도 있는데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인데 올해는 더 많아졌어요. 10개 넘어가요. 이 중에 몇 개 나아졌습니까? 근데 어떻게 되냐? 지문 하나에서 낸 게 아니라 지문 뭐 10번, 9번, 7번, 6번 여기서 각각 하나씩 발췌해가지고 이렇게 돼요. 엄청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보내셔가지고 하루에 한 지문씩만 미리 하면 돼요. 그럼 30개거든요. 근데 애들이 몰아서 해요. 학교 소감. 그러니까 성실하게 따라오게 하는 방법은 양이 많으면 처음에 못해요. 달랠 수 있는 양으로 아이들에게 자 단어 450개 외워야 되거든요. 그럼 하루에 10개면 돼요. 450개인데 10개면 자기가 엄마 할 수 있어 이렇게. 식탁 위에다 갖다 놓으면 돼요. 밥 먹을 때 봐. 일단 단어는 주변에 놔야 되거든요. 뭐 어머니께서 학원에서 준 거 있지 식탁에다 놔둬. 그러면 그때라도 봐요. 곳곳에 영어 단어는 배치를 해두시고 자주 보다 보면 하루에 10개면 그게 괜찮아. 450개 한꺼번에 외우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 4개 영역풀이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걸 해석을 못해요.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 예문은 어린이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의 단어와 예문을 같이 해야 돼요. 단어 뜻만 쓰는 게 아니라 그걸 10개씩 하면 돼요. 오늘 집에 가서 이 학원을 다니든 안 다니든 어쨌든 단어 외워야 되니까 세뷰 4. 네. 그래서 일단은 1부터 5까지 하세요. 이 학교가요. 갑자기 뒤부터예요. 데뷔했지? 그래서 갑자기 20일 유닛으로 가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근데 5유닛까지는 돼요. 일단은 3월 되기 전까지는 이틀은 만약에 아니면 어떡하죠? 아니에요. 할 겁니다. 사가지고 어차피 단어 잘 해야 되니까. 자, 수업 어떻게 하는지 좀 홍보 좀 할게요. 저도 이제 애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일단 학교 선생님이 어떤 수업 경향이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학교에서 뭘 적어왔는지 보죠. 별표 쳐놨네. 그러면 저도 영어 선생님이라 보면 좋은 게 있어요. 요거는 기가 막힌 것들이 있어요. 출제할 만해. 예전에 EBS 연계될 때 어떤 재미가 있었냐면요. EBS 연계 교재 3개 중에 똑같은 지문이 연계되거든요. 일곱 문항이. 그때가 그런 시절이 있어요. 지금은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더 하네요. 연계되니까 EBS를 봤는데 지금은 연계가 안 돼요. 그래서 더 안 합니다. 그때는 자 이거 찍어볼게 해서 찍어서 나오면 그런 쾌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교, 그 다음에 5단계 복습지. 대부분 학원에서 쓰고 있는 일명 카페에서 만드는 게 있습니다. 저도 씁니다. 근데 그냥 주지는 않습니다. 그걸 잘 만들어요.
그걸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회사 3개가 있는데 그거 활용해서 제가 학교별로 편집해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백변 이거를 그냥 독해랑 상관없이 어차피 학교에서 독해하고 오기 때문에 이걸 다 지문을 할 필요는 없어요. 내용 어느 정도 알면 몇 개 지문 내용인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지문 내용 대충 아는 것보다 이게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제가 기수반 선생이어서 조금 엄합니다. 그렇다고 뭐 욕을 하거나 때리거나 그러진 않고 작은 협박 정도. 근데 아이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엄격해야 됩니다. 어쨌든 뭐 카톡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했니? 엄마한테 이른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엄마는 안 무서워요? 아빠, 할머니 다 올라가요. 아니면 무서운 형. 그래서 이거를 하다 보면은 딱 일주일만 하면 해요. 근데 제가 돈 잘 안 하잖아요. 안 해요. 방법이 없어. 집에 있는데. 그래서 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부교재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만들어서 수업 전에 미리 주고 미리 대비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도식화라는 건 아시죠? 지문 딱 보고 뭐야? 이런 거 있습니다. 첫 지문 보고 이거 주제 뭐야? 이제 이런 식으로 돼야지 시간 안에 풀어요. 그때 해석하고 있으면 늦습니다. 결론 암기예요. 수능하고 달리. 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 2주 전에는 동종 모의고사라고 학교 시험하고 유사하게 해서 실전 한 3-4번 보면 그래도 시험날 떨지는 않습니다. 홍보 좀 하겠습니다. 고1에 만나서 3학년 때 끝내니까 아이들하고 뭐 이 근처 고깃집부터 해서 고기도 먹이고 대방동까지 가. 애들이 워낙에 많이 먹으니까 고기 뷔페고. 근데 집이 잘 사는